여행이 대세를 장악 안 하겠습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냥 굴러가는 거죠. 계속 굴러가는 겁니다. 굴러가고 개인은 그 속에서 그냥 이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걸 함께 한번 공유를 해보는 겁니다. 우파적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소설가 가운데 이응준 소설가가 조선에 이제 기고하는 내용들은 짧은 글입니다. 이게 4월 17일 날 나온 글인데 제가 머릿속에 잘 담아둔 글입니다. 1917년 4월 17일 날 레닌을 포함한 32명의 공산주의 혁명가들이 러시아에 이름 도착을 했죠. 러시아 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가지고. 세계적인 전기작가인 스트레이트 저바이크가 세계를 향해 날아간 탄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여러분들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사람들도 이렇게 쉽게 혁명이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미래란 것은 항상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망명 중이던 레닌은 동지들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혁명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강조했는데 어느 날 깨어보니까 러시아에서 2월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2월 혁명은 1917년 3월 8일 날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독일 정부가 배려한 그런 특급 열차를 타고 이제 소련에 왔는데 그런데 이제 중간에 7월 4일부터 레닌이 독일의 스파이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볼셰비키들이 체포되고 급히 여러분 레닌은 도망을 해서 핀란드에 머물지 않습니까? 역사란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이렇게 굽이치는가 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레닌이 끝날 줄 알았던 거죠. 볼셰비키 혁명이 여러분들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그때 코르니로프라는 장군이 볼셰비키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쿠데타가 숲으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레닌이 복귀해 가지고 러시아 10월 혁명을 성공을 시키는 거죠. 당시에 총리 켈렌스키는 미국으로 도망친 뒤에 이렇게 해고한 바가 있다. 코르니로프의 쿠데타가 없었다면 볼셰비키 혁명도 없었을 것이다. 역사는 광기와 우연의 연기법이다. 언제 어디로 어떻게 굴러갈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글을 썼지 않습니까? 역사가 필연과 우연의 날줄과 시줄로 여러분들 짜여진 천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예단할 수는 없죠. 항상 우연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에 코르니로프라는 그런 장군이 일으킨 쿠데타가 없었으면은 전 세계를 20세기 100년 동안 뒤흔들었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한반도에 전쟁도 없었겠죠. 6.25 전쟁 같은 게. 그지? 윤 대통령의 여러분들 거사가 실패한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진짜 천운을 태우고 난 거죠. 왜냐하면 2022년도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선거였는데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행운이 함께 했던 겁니다. 너무나 지금 생각하면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이 좀 더 절박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다 부질없는 생각이고 어떻든 본인은 계엄령을 선포해 가지고 탄핵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 처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지만 저는 뭐 윤 대통령 걱정보다는 한국인들의 걱정이 더 많이 앞서는 거죠. 한국인들의 걱정이. 그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한국인들은 일당 체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으니까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이 여러분들 이 생각이 깊은 이영준 작가가 이 글을 쓰더라도 밑에 댓글이 하나도 여러분들 달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한테 어려운 글인 겁니다.
저는 이 글을 볼 때 이영준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가가 그대로 떠오르는 겁니다. 이영준 작가도 조선일보에 글을 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적나라한 표현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나라한 표현은. 그러나 여기에 라버르 게오르기에 비치 코르닐로프라는 그런 장군이 볼셰비키를 탄압하기 위해서 일으킨 쿠데타가 실패하면서 볼셰비키 혁명이 완성이 되거든요. 완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코르닐로프의 쿠데타가 없었다면 볼셰비키 혁명이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다음에 지금을 여러분들 회상할 때 한국인들 가운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 그 사건이 한국호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회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단 한 명도 여러분들 밑에 댓글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아예 없는 겁니다. 저는 이영준 작가가 뭘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그게 다 읽히는 겁니다. 이영준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러시아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의 이야기였을 겁니다. 한국의 근현대사 전편을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가 완전히 틀어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 양반이죠. 선의에 의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볼셰비키 혁명의 완성을 도운 거죠. 레닌이 핀란드에서 러시아로 귀환해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길을 의도하지 않게 도와준 사람이 코르닐로프 장군의 실패한 쿠데타였다. 실패한 쿠데타 때문에 여러분들 완전히 나라의 그냥 물줄기가 세계사 물줄기를 바꿔버린 겁니다. 임시정부 수반 켈렌스키는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볼셰비키에 무기를 제공하고 노동자와 군중을 동원했고 볼셰비키는 쿠데타 저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대중의 신뢰와 정치적 영향력을 급속히 회복하게 됐고 켈렌스키 정부는 약화됐고 볼셰비키는 합법적으로 무장하고 대중적 정당성을 얻게 됐고 켈렌스키 정부가 붕괴하고 그는 미국으로 망문하게 되고 그리고 볼셰비키가 여러분들 권력을 장악하면서 레닌은 핀란드에서 다시 러시아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렇게 1917년 10월에 볼셰비키 혁명이 완성이 됐고 동구 유럽이 전부 다 여러분 공산화됐고 한반도는 여러분들 북조선 여러분들 공산정권이 등장했고 그다음에 1950년 6.25 전쟁까지 연결된 겁니다. 이런들 참 이 작가가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한 거죠. 핀란드를 피신한 레닌을 구해준 것은 코르닐로프 장군의 쿠데타였다는 표현은 정확한 역사적 인과관계를 간결하게 요약한 말입니다. 윤석열이 이름 실패한 여러분들 계엄이 한국의 근현대사 전편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은 그게 잘 안 보이죠. 그게 엄청나게 여러분들 중요한 사건이고 실질적으로 일당이 지배하는 그런 체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이영준 작가가 또 다른 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월 1일 날 괴벨스가 일남 5녀 정도 이런 자녀들을 죽이고 자살을 하죠. 이 나치 선전상이지 않습니까? 나치 선전상이 5월 1일 날 이렇게 죽는데 아주 처음부터 여러분들 괴벨스가 거의 중책을 맡죠. 1933년 5월 10일 괴벨스는 베를린 서적 소각 사건을 일으켰고 책을 불사르는 것은 오직 시작일 뿐이고
그런 곳에서는 결국 인간을 불태울 것이다. 괴벨스가 실업자이고 성공하지 못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오른발이 왼발보다 짧아서 걸음을 절었던 그런 문헌학 박사이자 불태울 만한 가치가 없는 소설 미하엘을 쓴 작가였습니다. 실패한 지식인이었던 거죠. 그게 한이 많은 겁니다. 원망. 그가 무의미한 소설가이고 지식인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히틀러 역시 실패한 화가였습니다. 이 작가의 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언어를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좋다고 하는 능력. 그가 무의미한 소설가였던 것은 실패한 화가였던 히틀러의 억하심정과 오버랩된다. 원한과 원망을 지닌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지식인의 원념, 지식인의 원념. 권력을 지닌 사람이 평범한 성장 과정을 겪지 않고 원념, 세상에 대한 여러분 원망과 가진 사람에 대한 여러분들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은 그게 완장을 차게 되면 광기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작가가 쓴 여러분들 간단한 표현이지만 이 보시죠. 그는 실업자, 직장이 없는 지식인이었고 성공하지 못한 지식인이었던 거죠. 세상에 대한 원망, 유대인에 대한 여러분들 원망, 원한, 가진 자들에 대한 정오가 있었던 겁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억하심정, 오랜만에 들어보는 표현이네. 억하심정. 이게 이제 권력을 쥐었을 때 분출이 되는 거죠. 가진 자와 유대인과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단합하는 쪽으로. 이 지식인의 원념, 엘리트의 원념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괴벨스는 히틀러 정권을 도왔던 대중파시즘의 선구자였고 괴벨스는 이 분야의 원천 기술이자 사도 바울에 해당하는 인물이었다. 영향력 면에서만 따진다면 그는 좌익이든 우익이든 현대 정치와 현대 사회 안에 엄청난 수의 죄자들과 자발적 노예들을 거느리고 이 세계를 지배하겠다. 괴벨스는 영생을 얻었다. 그 괴벨스의 영생이란 것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제자를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선전선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대중을 지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가 유통되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장악하게 되면은 그냥 선전선동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 몰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내러티브, 서사, 이야기, 특정 목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실을 변조, 위조, 개조해 가지고 뭡니까? 이야기를 꾸미는 거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응준 작가 짧은 글이지만 이렇게 나치 독일 초대 국민 계몽 선전작가이네요. 국민 계몽. 5월 1일 날 죽었네요. 자살했네요. 오늘 이 두 편의 글은 이제 한국의 앞날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를 작가가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두 사람 괴벨스를 여러분들 다시 올렸고 동시에 레닌의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여러분 완성하게 해줬던 코르닐로프의 여러분들 실패한 쿠데타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오늘 결합되면서 한국 사회 앞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 줍니다. 보시면은 라디오, 영화, 대중집회, 인쇄 매체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전체주의를 대중에게 감정적으로 각인시킨 인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좀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선전의 목적은 진실이 아니고 효과고